예,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오전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29일 만에 도발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오늘 이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이성휘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예.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소식에 북한이 조의를 표했다. 이런 말을 듣고 소식을 듣고 좀 풀리는 것 아닐까? 이런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바로 방사포를 쏘는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예, 이거는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별 진척을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일종의 초조함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정부의 좀 역할을 촉구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됩니다. 보통 북한이 미사일 발사 그런 발사를 하면 미국이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새벽 시간이죠. 예. 새벽 시간대 보통 발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낮 시간에 발사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한테 좀 보라는 뜻이 좀 강한 것 같고.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이미 올해 연말을 일종의 시한으로 잡아놓고 북미 비핵화 협상을 좀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상황이 좀 녹록치 않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주력 무기이기도 하죠. 김일성 시대부터 이 포병의 전술, 전략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이렇게 또 판단을 해오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이 방사포 발사에 참가를 했습니까? 그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은 이제 보통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을 참관하면은 그 사진을 같이 보냅니다. 근데 예. 그런 것 대신 김 위원장한테 보고가 됐고 김 위원장은 치하를 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예. 현장에 참관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그 메시지 조절 차원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방사포 발사 3시간 전인가요? 북한에서 문 대통령에게 친필 조의문을 보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필 조의문을 보냈다고 공개를 청와대가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서 조의문을 보내왔다.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밝힌다. 뭐 이 정도의 얘기가 있었나 봅니다. 예, 전날 그 30일 오후입니다. 30일 오후 북한 측에서 사람이 와서 그걸 윤건영 국정기획 상황실장이 가서 수령을 하고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문 대통령 그 빈소에 있었던 문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김 위원장의 친서라고 이제 친필 서명이 들어가고 막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왔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예. 청와대 측은 누가 왔는지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디서 접촉을 했는지도 안 알려줍니까? 판문점에서 접촉했습니다. 판문점에서.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그 윤건영 실장이 그 대북 특사로도 파견됐고 예. 북쪽 인사랑 좀 커넥션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좀 어떤 좀 최근 금강산 시설 철거 관련해서 좀 현안 논의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관측도 있긴 한데 예. 청와대 측은 별다른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한 것 같다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가 지금 다른 현안에 대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상황과 북한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일단은 북미 협상을 추동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이 오늘 아마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중 무역 협상이 현재 진행형이고 또 시리아 철군 후폭풍도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은 이제 북한 문제를 약간 좀 뒤로 미룬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좀 희망적으로 보이는 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이번에 국무부 2인자로 승진을 했습니다. 예. 보통 국무부 2인자가 되면은 그 특정 자기가 맡고 있던 거는 넘기는 편인데 이번에 비건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북한 문제를 다루겠다. 좀 그런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좀 책임감을 갖고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탄핵 조사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 예.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우크라이나 문제 그 스캔들이라고 하죠. 예. 그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미 하원 쪽에 지금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느 한쪽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 그 민주당 쪽은 우크라이나 그 스캔들이 그 미국의 헌법을 위반한 거다. 외국 정상한테 이야기를 해서 뭐 자기 라이벌을 좀 조사해달라. 그건 좀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걸 탄핵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 공화당은 그런 수준은 아니다 해서 막는 거고, 이제 내년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어느 한쪽이 뭐랄까 지는 쪽이 좀 크게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절차가 상원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다뤄집니까? 그 지금 탄핵안 같은 경우에?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상원 같은 경우 일단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상원 조사가 된다 청문회 같은 데서 조사가 된 다음에 상원으로 표결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민주당의 목표는 청문회에서 최대한 많이 상처를 주는 미국 민주당이죠. 예. 예. 그런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중재가 상당히 좀 중요한 때가 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칠레에서 계획이 됐던 에이펙 취소는 처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에이펙이 지금 25회 정도 정상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그 개막 17일 전에 못하겠다고 이렇게 취소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예. 더구나 이 취소하는 방식도 다른 국가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 백악관이랑 청와대 입장을 좀 들어보면은 일방적으로 우린 못하겠다. 언론을 통해서 이제 들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번 좀 황당한 일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역으로 보면 칠레 상황이 상당히 그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는 쿠데타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입니다. 50원 인상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타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네. 어떤 평소에 칠레가 빈부격차도 심하고 그런 뭐랄까 좀 정책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일종의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칠레에서도 뭐 전면 개각을 하고 기존의 정책들도 많이 바꾸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예. 워낙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불만들이 좀 크기 때문에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 대통령이 11월에 주요 외교 일정이 있지요. 예. 이번에 스텝이 완전히 좀 꼬여버렸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11월에 어떤 외교 일정이 있습니까? 네, 당장 오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 3 관련 정상회담과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거를 출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3일부터 19일부터 칠레가 원래 예정돼 있었고 그 다음에는 25일에서 27일 이제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이 있습니다. 예. 다시 칠레 에이펙 얘기로 돌아가서 이 칠레 에이펙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기대가 많이 있었죠. 평가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왜 특히 이 칠레 에이펙이 중요했던 겁니까? 예, 에이펙에는 이제 문 대통령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 또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까지 한반도 주변의 미중 일력 정상들이 다 총 출동하는 회의입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는 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 좀 조율할 게 좀 있고 또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만나가지고 논의할 게 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과도 중로가 북한에 영향을 좀 많이 끼치기 때문에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돼서 조율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최근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지 침입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특히 아베 총리와는 이번 좀 중요했던 그런 만난다면 중요하게 좀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뻔했는데 예. 아시다시피 이제 한일 지소미아 협정이 22일 그때 만료가 됩니다. 이제 그게 만료가 되면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전개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상황을 좀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예. 에이펙이 좀 양 정상이 만나서 좀 어떤 거를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나 아니면 북한과 남한, 남한과 북한의 관계도 해빙 무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 돌발 상황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 청와대로서는 뭐 대안이 있는 겁니까?
예, 이게 너무나 갑작스러운 발표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에이펙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청와대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일단 문 대통령이 어제 모친상을 끝내고 청와대로 복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예. 오늘 관련 보고를 받고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예. 그 에이펙 참석을 한 다음에 멕시코 정상과 회담 이렇게 일정이 돼 있었나요? 한국에서 칠레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멕시코에 내려서 중간에? 1박 경유를 2일 경유합니다. 그렇군요. 1박 2일을 하고 칠레를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칠레가 없어지면서 멕시코가 약간 공중에 붕 뜬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인데 예. 일단 멕시코가 우리나라와 함께 미타라는 예. 중견국 간 협의체 회원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더구나 미국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출하기에도 좋은 그런 위치적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확실할 수는 없는데 예. 이제 일단 국가 간의 약속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가서 주변의 다른 중남미 국가를 들리든지 아니면은 미국에 잠깐 들려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일정을 조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미타가 유엔 총회 2014년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주도를 했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의장국 성격이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과 대화는 계속 물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예전에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실무 협의에서도 약간 푸대접하고 그랬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장관급이라든지 실무진은 대화를 하는 것 같고 예. 특히 주목되는 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서신 외교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 일본 태풍 피해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위로 좀 보냈고 네. 일왕 즉위식 이낙연 총리가 갔었지만 그때 문 대통령이 친서가 갔었고 예. 그리고 아베 총리도 문 대통령 이번에 모친상 그걸 당했을 때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해서 위로전을 또 보냈습니다. 예. 사실 그런 식으로 친서를 보내면서 약간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는 그런 조짐이 좀 보이긴 합니다. 예.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방문한 후에 돌아와서 차기 대권주자, 그러니까 여권에서 손꼽히고 있는 차기 대권주자로 아주 급히 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권, 내년 총선도 있습니다만 뭐랄까요? 이낙연 총리의 어떤 인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낙연 총리의 일단은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인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내 기반이 크게 있는 편은 또 아니라고 평가가 있어서 대선 주자가 되는 게 가능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현재 총리 직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12월쯤에 혹시 개각을 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긴 하는데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 내각설 슬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낙연 총리는 이 교체를 할 경우에 청와대나 정부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개각 대상에선 빠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총리가 워낙 안정적으로 국정을 지금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 좀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이번에 조국 장관 전 장관이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야당에서 가족들과 먼지털이식으로 이런 식으로 털다 보면은 거기에 공포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바로 내년 4월에 있기 때문에 굳이 대규모 개각을 해서 뭔가 야당이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민정 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사태 이후 좀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와대 민정 라인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민정수석은 임명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다른 뭐 비서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교체설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지금 오늘 국회에서 청와대 관련 그 국정감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예. 그 노영민 실장이 그 현재 청와대 조직 진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조직 진단을 하면서 어디가 잘못됐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이 나면은 아마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조 전 장관 사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이제 지지도 그런 거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주요 정치 일정이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나 아니면은 일단 청와대는 순방이 있습니다. 순방이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청와대 일정 같은 경우는 경호 엠바고가 걸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정치권에서는 역시 국회 이제 본회의 법안 처리 그럼 국정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법안 처리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식을 다뤘는데 다음 주에도 또 어떤 정치권 이슈가 있는지 잘 좀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청와대에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이성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